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폐쇄 위기에 놓인 올림픽 경찰서를 지키기 위해 한인 사회가 앞장서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태국, 필리핀 등 경찰서 관할 구역 내 타민족 커뮤니티도 한인 사회 캠페인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각 한인단체 연합과 LA 총영사관이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올림픽 경찰서 내 거주하는 각 커뮤니티는 경찰서 폐쇄를 막기 위해 함께 연합했습니다. 각 지역 커뮤니티 대표들과 올림픽 경찰서 자원봉사자는 경찰서가 꼭 한인타운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2021,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We have hope that the vaccine is here, we'll get the coronavirus under control. This is not the time to come back. Right now, we need to all work together and keep our community safe. We want the communities to be safe, right? So we have a lot of things to combat. So we're here supporting the all communities together, come together. That cannot happen. Neighborhood Watch or my community Latino, I support nuestra community. support to Olympic Station. 각 커뮤니티는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한인단체 연합이 시작한 경찰서 폐쇄 반대 온라인 청원 서명과 지역 주민들에게 서명 운동을 알리는 배너 설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숫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청했고 기꺼이 다른 커뮤니티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다 힘을 합칠 생각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한인들의 치안 공백을 우려해 올림픽 경찰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한을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각 LA시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내지는 우리 해외 동포 권익 신장 차원에서 전체 시의원한테 이제 최명의로 서한을 하나 보내고 LA 시장한테도 서한을 하나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제 제발 우리 한인타운에 치안을 맡고 있는 LA 경찰서 폐쇄만은 좀 막아달라.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한인단체 연합은 오늘 경찰서 폐쇄를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 10,000명이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각 커뮤니티가 동참하면서 서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5일까지 10만 명 목표에는 이제 10분의 1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각 커뮤니티와 함께 서명운동 참여를 알리는 배너를 설치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당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추가 경기 부양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1인당 $600의 현금 지급과 $300의 실업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연방의회를 통과한 추가 경기 부양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거부권을 두고 양당이 강경하게 반발해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서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데 따라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던 현금과 추가 실업수당은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 시행에 따라 당장 다음 주부터 납세 의무를 시행한 국민에게는 $600의 현금이 자동 이체됩니다. 국세청은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시민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명 중 8천만 명이 당장 다음 주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은 개인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입니다. 아직 국세청에 은행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2천만 명은 자동이체가 이루어진 일주일 후인 다음 달 11일부터 우편으로 수표를 받게 됩니다. 연방 추가 실업수당 $300도 앞으로 11주간 지급됩니다. 기간은 어제인 12월 27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입니다. 기존 $600보다 금액은 낮아졌지만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던 실직자 가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종업원 규모 300명 이하의 중소업체들은 다음 달 중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급여의 최대 석 달치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급여의 60%를 지급하고 기타 비용의 40%를 지출하면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금 지급 규모가 적은 것을 이유로 그간 서명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민주양당의 거센 반대로 극적 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해소되고 국민들 역시 긴급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내린 자택 대피 행정명령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당초 오늘 행정명령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중환자실 수용 여력이 여전히 0%를 유지하며 추가 연장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택 대피 명령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명령이 연장된 지역은 모두 2곳, 남가주 전체와 세노야킨 밸리 지역입니다. 두 지역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당초 오늘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수용력이 0%를 유지하며 내일부터 행정명령이 4주간 연장됩니다. 3-week period is now due to expire both in San Joaquin and Southern California, begging the question, is it going to be extended? Well, self-evident, 0% capacity in San Joaquin and in Southern California. 주정부의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5개 지역 가운데 나머지 3개 지역은 내년 1월에 행정명령이 만료됩니다. 이 가운데 북가주 지역만이 중환자실 수용력 29.3%를 기록해 행정명령 연장 제외가 확실시됐습니다. 세크라멘트 권역과 베이 지역은 각각 내년 1월 1일과 8일 연장 여부가 재차 심사됩니다. 이어 뉴섬 주지사는 남가주 지역, 특히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수주간 10,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내고 지역 병원의 96%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응급실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기 위해 5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정부는 내일부터 새로운 행정명령이 시작된 후 4주 뒤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주 뒤에도 중환자실 수용력이 15% 아래를 유지한다면 행정명령이 재차 연장될 거란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는 일반 여권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백신 여건이 있어야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어제 개인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또는 시스템 개발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 커먼스 프로젝트와 세계경제포럼은 이 같은 용도의 커먼 패스 앱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이 앱에는 개인정보 노출 없이 보건당국에 증빙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의료 증명서나 통행증이 QR코드 형태로 발급되며 여행 지역에서 요구되는 보건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IT 기업들도 백신 여권 개발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IBM은 자체 앱 디지털 헬스 패스를 개발했는데 콘서트장 또는 스포츠 경기장 등에 입장하기 위해 필요한 발열 검사나 코로나19 검사, 백신 접종 기록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면 백신 여권이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비영리기구 리눅스 파운데이션 공중보건의 브라이언 벨렌도프 사무국장은 만반의 준비가 이뤄진다면 백신 여권이 빠르게 채택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위축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암울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무차별 총기 난사로 3명이 숨졌고 테네시주에서는 차량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던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90마일 떨어진 락포드시의 한 볼링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총격범은 볼링장에 난입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We do have 3 individuals that are confirmed deceased. We also have 3 confirmed other individuals that have received gunfire and are being treated at local hospitals. 범인은 미 육군 특수부대 소속 현역 군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37살의 듀크 웹은 3건의 살인과 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범행 당시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원한에 의한 범행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앞서 하루 전날이었던 크리스마스 당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시내 거리입니다. 일순간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주차돼 있던 캠핑용 차량이 폭발하면서 3명이 다치고 인근 40여 채의 건물들이 파손됐습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올해 63살의 내슈빌 거주민 앤서니 퀸 워너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유해와 등록된 차량 주소에서 확보한 DNA가 일치했으며 그가 현장에서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에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가 왜 내슈빌 시내를 범행 장소로 택했는지 자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한편 내슈빌시 당국이 이번 폭발 사건이 인터넷 무선통신 기지국을 타겟으로 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각 지역 시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뉴욕 경찰 당국은 시 전역의 주요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제2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대테러 강력 대응 부서와 정보 부서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시설에 대한 경계 감시 경비 업무를 확대했다고 밝히고 내슈빌 경찰은 물론 FBI 등과 협조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것은 내슈빌 폭발 사고가 인터넷 무선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중계기지국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주민의 96% 정도가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케이블 TV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뉴욕시 입장에서 만약 이들 핵심 시설이 폭탄 공격 등으로 파괴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와 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뉴욕시경이 경계를 강화한 시설은 주요 통신회사 건물, 무선 통신 중계기지국, 송신탑 등입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100개의 핵심 통신 기반 시설과 함께 총 연장 5만 마일의 전선과 수천 개의 중계기지국 등이 있습니다. Verizon, AT&T, T-Mobile, Sprint 등 4개 메이저 통신 회사들은 이들 시설을 이용해 뉴욕시 25만 개의 크고 작은 기업과 390만 명의 직원들은 물론 매년 뉴욕시를 찾는 5천만 명의 관광객과 방문객들에도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불안과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반 시설이 파괴됐을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밤새 남가주 일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시각까지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그칠 것으로 예보됐지만 이번 주 내내 매우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가주 국립기상대는 어젯밤부터 찾아온 겨울 폭풍의 영향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전체 강우량은 1인치 안팎이지만 곳곳에서 오늘 밤까지 산발적인 폭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겨울 폭풍과 함께 찾아온 비는 내일 그칠 예정이지만 남가주 지역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대는 일일 최저 기온이 40도 초반대로 섭씨로는 한 자릿수대 추위가 일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날씨가 급격히 내려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건강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605 프리웨이에서 2대의 차량이 충돌을 일으켜 최소 1명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 때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새벽 4시 26분쯤 북쪽 방면 사우스 스트리트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차 중 한 대가 화염에 휩싸이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남가주 일대 내리고 있는 폭우로 도로교통 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101번과 23번 프리웨이 일대 침수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주택융자 이자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은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율이 2.66%를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인 3.74%에 비해 1.08포인트 하락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제휴자 상품인 15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는 2.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직 촉진 수당 지급을 시행합니다. 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정부는 향후 6개월 동안 최대 4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증시가 일제히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 벨기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영국,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